내 몸이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니 내 발끝이 무게감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무게감 제로라고 여겨졌을 때 기가 막히게도 내 몸은 방바닥을 치고 공중부양하기 시작했다. 어머머, 이럴 수가. 기절초풍하듯이 놀라는 순간 다시 내 몸은 털썩 하며 방바닥에 뒹굴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서 방바닥에 나뒹구는 나를 보며 김 목사는 아무 말이 없는 채 안타깝다는 얼굴만 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내가 그랬구나. 난 그런 존재였어. 난 첫눈 오던 날, 난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방바닥을 뒹굴며 울고 싶어졌다. 벽을 치며 통곡이라도 하고 싶다. 미친 듯이 발악을 하며 울고 또 울고 내 가슴에 설움이 알알이 볶아져서 튀어오르고 있었다. 아, 난 그거였어? 난 울면서 김 목사를 쳐다보았다. 눈물이 앞을 가려 김 목사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 맞아. 넌 그거야. 그의 말을 듣자 난 또 한 번 설움이 올라왔다. 왜 이렇게 슬픈지 나 자신조차도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난 귀신이었어? 귀신인 거야? 응? 휴, 김 목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넌 말하자면 귀신이야. 생각해봐. 네가 누구인지. 난 눈물을 흘리면서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귀신도 이성이란 게 있나? 난 이렇게 분명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난 이성적인 존재인데 생각 안 나. 내가 누구지? 난 어디서 왔지? 어떻게 살았지? 도무지 깊이 생각하려 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새하얘지는 것이었다. 이름조차도 생각이 안 나. 내 이름은 뭐지? 난 어떤 여자지? 누구지? 난 눈물범벅이 된 채로 김 목사를 바라보았다. 난 분명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남자 앞에 나체로 서 있는지가 황당할 따름이니까 말이다. 119를 불러주세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답니다. 어디 귀신들 도와주는 귀신 전문 119 센터 없나요? 일단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있어봐. 그럼 천천히 생각나겠지. 일단 너를 불러야 될 호칭이 있어야 되니까 평소 내가 좋아하던 이름인 유미로 하자. 하긴 귀신아 하고 부를 수도 없으니 일단 이름은 있어야겠지 라고 생각한 순간 난 귀신이라도 걸칠 옷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옷 좀 빌려줄래? 내가 간절한 눈초리로 김 목사에게 부탁하자. 참나, 웃기는 귀신이구나. 너 귀신한테 옷이 뭔 필요가 있냐? 누가 너 보기나 한다고? 혀를 끌끌 차는 김 목사다. 귀신도 옷을 입고 다녀야 그나마 찌질스런 품이라도 유지하지. 그럼 벗고 다니리? 당신 눈요기 감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말이 짧아진 것도 모르고 발끈해버렸다. 난 정말 웃기는 귀신인가?
넌 귀신이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귀신이랑 사람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존재란 것도 모르냐? 그냥 네가 입고 싶은 옷을 떠올려봐. 김 목사가 교회 부흥회 설교하듯이 나에게 가르쳤다. 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싶은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옷이란 이미지를 떠올리자. 내 몸에는 어느새 여고생 복장인 세일러복이 앙증맞게 걸쳐져 있었다. 풀어헤친 머리도 어느새 단정히 양 옆으로 길게 따아내려 아주 귀엽고 깔끔한 처녀의 모습이 되었다. 더구나 이상한 것이 머리가 그냥 검은색이 아니고 울긋불긋 빨간색도 있고 밤색도 있고 심지어는 금발 머리카락까지 있을 정도로 머리가 오색찬란하다는 것이었다. 난 금방 방바닥을 뒹굴며 울고불고 한 것도 잊어버리고 볼을 붉게 물들이며 헤헤 웃음을 지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졌다. 네가 생각하는 옷이며 머리가 그런 타입이냐? 너무 웃기잖아. 쿡쿡쿡. 김 목사가 갑자기 허리를 꺾으며 웃고 있다. 정말 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 전에 부흥회에 와서 여자란 여자는 모두 다 홀리던 그의 외모가 정말 정상이 아닌 미친 외모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다. 내가 겨우 귀신이라면 넌 천사구나. 그것도 가브리엘 대천사. 그의 모습은 고귀하고 깨끗해서 그 지적인 인상과 하얀 피부를 보면 가브리엘 대천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하지만 입 밖에는 내지 말아야지. 입 밖에 내면 저 남자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는 오만함을 만족시켜줄 뿐이니까. 하얀 이마에 흘러져 있는 축축한 검은 머리를 쓸어올리며 비로소 허리를 세우는 김 목사는 아직도 웃음이 나는지 계속해서 입을 막고 있다. 내가 그렇게 웃겨? 난 이 모습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어디 거울 없어? 방 안을 휘휘 둘러보니 방 귀퉁이에 썩어서 곰팡이가 거뭇거뭇하게 피어있는 반신 거울이 눈에 띄었다. 난 그 반신 거울 앞에 다가갔다. 세일러복을 입은 날씬하고 예쁜 여자가 거기에 서 있었다. 등 뒤에 김 목사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귀신도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 이것도 하나의 과학적 실험이다. 그지? 넌 귀신 주제에 과학적 실험식이나 하고 너도 참 대단한 귀신이다. 얼굴에 웃음기가 남아있는 김 목사는 훤칠한 키에 약간 거들먹거리며 말을 잇는다. 귀신을 인지하는 애. 말하자면 나나 혜진이 같은 영매 체질인 사람도 거울을 통해서 귀신을 볼 수 있지. 하지만 귀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거울을 통해서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귀신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나 저기 혜진이는 영매 체질이었군. 그럼 혜영이는? 혜영이는 일반인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만질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럼 당신 같은 영매 체질은 나를 만질 수도 있다. 이거지? 아까 내가 너를 안고 이리로 온 걸 벌써 까맣고기 먹은 거냐? 그 참 신기한 일일세. 난 참 귀신 주제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탐구하고 싶은 것도 많나 보다. 난 그가 담요로 둘러싸진 내가 아니라 손과 손이. 그러니까 맨살과 맨살이 닿으면 어떤 느낌일지 매우 궁금해졌다. 손일이 내가 김 목사에게 명령했다. 김 목사는 갑자기 왜? 이러면서 반사작용으로 손을 내민다. 난 김 목사의 손을 낼름잡. 웃!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손을 뒤로 숨기고 말았다. 손끝이 닿자마자 찌르르한 전기적 충격이 온 몸을 강타했던 것이다.
내가 김 목사에게 명령했다. 김 목사는 갑자기 왜? 이러면서 반사작용으로 손을 내민다. 난 김 목사의 손을 낼름잡. 야. 웃!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손을 뒤로 숨기고 말았다. 손끝이 닿자마자 찌르르한 전기적 충격이 온 몸을 강타했던 것이다. 첫눈 오던 날. 어? 둘 다 같은 소리를 내며 놀라는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그 전기적 충격은 찌르르 하면서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말할 수 없이 희열을 느끼게도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적인 희열, 육체적 욕망, 미칠 듯이 타오르는 리비도. 다시 한번 잡아보자. 난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것도 과학적 연구 과제야. 다른 차원의 존재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귀신 사회에 나가서 이 연구 주제로 논문을 써야지. 라고 자아 항변을 하면서 내가 손을 내밀자 머뭇거리며 김 목사는 내민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맞닿자마자 전기가 찌릿찌릿 장난 아니게 흐르면서 말할 수 없이 강렬한 오르가즘? 성적 희열?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은 엄청난 쾌감이 느껴졌다. 난 정말 솔직히 말하건대 이런 것에 대한 기대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 아니, 귀신이다. 난 이런 예정치 않은 곳에서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말 못할 일이 벌어지리라곤 죽은 시어미도 생각지 못한 노릇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황당해서 마주잡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그도 나와 같은 것을 느꼈으리라. 100%, 아니 1000% 장담한다. 갑자기 그가 잡은 내 손을 확 뿌리친다. 화가 난 듯하다. 이런, 색정기 같으니라고. 색정귀? 난 어리둥절할 뿐이다. 그 외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리요. 넌 색정기구나.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집에까지 데려오다니. 내가 미친놈이지. 미친놈이야. 색정귀가 뭔데? 안 믿을지 몰라도 난 정말 색정귀가 뭐에 써먹는 물건인지 도통 모르겠다. 욕망에 미쳐서, 섹스에 미쳐서, 그거에 환장해서 죽은 귀신이다. 왜, 넌 그것도 모르냐? 섹스에 미쳐서, 욕망에 미쳐서, 오직 쾌락만이 전부인 내가 그런 영혼이라고? 그럼 그 색정귀라는 것은 모든 남자라면, 아니, 남자건 여자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섹스에만 탐닉하는 그런 귀신이야? 그래, 그런 거다. 넌 아마 살아생전에 육정에만 탐닉하는 저열한 인간이었을 거야. 그의 내뱉는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귀신도 마음이 있는 거구나. 마음이 아프네. 많이 아프네. 아프다 보니 가슴까지 아파져 온다. 아까 흘리다 말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려온다. 눈물 흘리는 나를 보자. 갑자기 내가 불쌍하게 여겨졌는지 김 목사가 부드럽게 말문을 연다. 어쨌거나 너는 하늘나라로 곱게 가지 못하고 이승을 어둡게 방황하는 불쌍한 귀신이니 하루라도 빨리 네 하늘 달래서 예수님 곁으로 갈 수밖에는 없어. 그 색정귀는 모든 남자. 일단 내가 여자 모습을 하고 있으니 남자들이겠지. 모든 남자들한테 다 욕정을 느낀다며? 그래서? 이것도 과학적 연구 실험의 한 방법으로 내가 다른 남자한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지 안 보일지 실험해봐야겠어. 내가 단호히 결심했다는 듯이 말하자 또 다시 어이없는지 실소를 터뜨리며 김 목사가 말한다.
하하하. 넌 정말 웃기고도 황당하고 어이없고 대책 없는 귀신이구나. 그래, 좋아. 네가 정 그렇다면 윗집에 사는 화가형이 있거든? 그 형도 영매 체질이야. 같은 현상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네가 색정귀인지 그냥 잡귀신인지 알아보자고. 그래도 넌 나에게는 영원한 색정귀지만 말이야. 하늘은 어느새 말갛게 개어 있었다. 방 한 귀퉁이에는 꼽추 동생과 아직 유아동인 어린 계집아이가 놀고 있었다. 집을 나올 때 내가 그 아이들을 보며 김 목사에게 묻는다. 그런데 저 아이들 그냥 저렇게 방치해놔도 되니? 쟤네들 네 동생들 아니야? 맞아. 동생은 동생이지. 배 다른 동생들이지만. 가난한 산동네를 올라가면서 김 목사는 묵묵히 말한다.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다. 넌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니? 너 목사잖아.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냉랭하게 동생들을 대할 수 있는 거야? 더구나 어린아이들인걸. 혜영이는 내가 잘 돌보고 싶어도 혜진이 계집애가 내가 아이에게 손대는 걸 무척 싫어해. 그 애는 내가 미운가 봐. 혜진이가 왜 그러는데? 무엇인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진애 엄마를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거든. 부산 피난 때 혜진이 엄마가 괴뢰군 폭격 맞아 죽었어. 혜진이 엄마라면 너에겐 새엄마니? 그래, 법적으로는 새엄마지. 계모, 난 그 여자라고 부르지만. 아, 그렇구나. 난 불현듯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부산 피난 때 괴뢰군의 폭격을 맞아 죽은 여자의 아이가 저렇게 어리다면 김 목사 지금 몇 년도야? 4291년인데 왜? 뭔 4291년? 단기로 따지는 거야? 참 미치겠네. 서기로 몇 년이냐? 고요. 서기로. 그러니까 서기로 치면 1958년 되지 아마? 그래. 그렇구나. 어느새 이것저것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와중에 그 화가 선배가 산다는 판잣집 앞으로 갔다. 그 화가는 턱에 턱 수염이 잔뜩 붙어있는 다소 지저분한 남자였다. 어디서 땔감을 주워왔는지 열심히 캑캑거리며 불을 쏘시고 있었다. 어이, 김 목사, 여긴 웬일이야? 나를 보더니 그 화가 남자는 잠시 뻘쭘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동 자세로 얼음땡이 되어버린다. 죄송합니다. 잠시 누를 끼치겠지만 부디 무서워하지는 말아주세요. 허리를 굽히며 내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야, 내가 그동안 적지 않은 귀신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이쁘게 생긴 귀신은 처음이구나. 우이. 그 화가 남자는 내 모습을 보더니 무서워하기는커녕 좋아 죽겠나 보다. 형, 죄송하게 됐어요. 잠시 이 애가 뭐를 좀 묻고 싶다기에. 김 목사가 옆에서 끼어든다. 죄송은 무슨. 이런 죄송은 매일 해도 괜찮지. 우후특. 그런데 뭘 묻고 싶어 왔나요? 귀여운 아가씨. 제가 무엇을 좀 실험을 해보려고요. 저 손 좀 내밀어 주시겠어요? 그 화가 남자는 한 눈을 지그시 감으며 자기 턱수염을 쓰다듬더니 뭐 좋으실 대로. 내 손이 아니라 다른 뭐라도 주라면 주지. 우이티tit. 아주 은큼스런 아저씨 같으니 에휴 징그러워. 이렇게 생각하며 난 천천히 그 남자의 손을 잡았다. 다소 찌릿찌릿하기는 했지만 아까와 같은 격렬한 쾌락 같은 것은 씨알도 느껴지지가 않았다. 아구구구 따끔거리네. 이젠 됐어. 그만 손 놓아도 되겠지? 잔뜩 인상 쓰는 것으로 보아 그 화가 남자도 나와 같이 느낄 뿐 별다른 감흥은 느끼지 못하는 게 확실해 보였다.
죄송하지만 얼굴 좀 만져볼 수 있을까요? 화가 남자에게 또 한 번 정중히 부탁했다. 뭐 찌릿찌릿하는 게 너무 싫긴 하지만 이렇게 이쁜 귀신을 보는 것도 흔치 않으니 내 이번만 들어주지. 난 서서히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아까보다도 더 싫은 느낌만 나지. 뭔 감흥이라고는 개풀도 느낄 수가 없었다. 아저씨, 너무 싫으시죠? 죄송해요. 앞으로 넙죽 절하면서 난 진정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화가 남자에게 말했다. 괜찮아.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가려는 찰나. 잠깐 진짜 죄송하다면 말이지. 내 부탁도 하나만 들어줘. 아가씨가. 화가 남자는 나가려는 나를 붙잡았다.